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연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것은 옛말이 아니니라. 진심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쌓인 원한도 녹인다.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가슴에 새긴 말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약용은 39살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세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낯선 이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권세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이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많은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에 닿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신뢰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6가지는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식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다양한 이들의 마음을 얻은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들의 말을 먼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하나가 관계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들어라. 들음이 가장 강한 말이다. 말을 잘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하느니라. 들음이 곧 말이요. 가장 훌륭한 대화는 들음에서 시작되느니라.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이에게 마음을 연다. 들어주는 것이 가장 강한 말이니라. 정약용이 강진에서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강진에 도착하던 날, 정약용은 낯선 이들을 마주했습니다. 유배 온 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약용이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들었습니다. 그 들음이 처음에 경계심을 녹였습니다. 말하려는 자가 많은 세상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에서 먼저 들어주는 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들어주는 이 앞에서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다 말하고 나면 편안해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느낍니다. 들음이 다음 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들음과 듣는 척함은 다릅니다. 들음은 상대의 말에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척함은 다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고개만 끄덕이는 것입니다.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면서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 차이를 압니다. 느낍니다. 진심으로 듣는 이와 듣는 척하는 이를 구별합니다. 빈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상대의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판단이 서 있고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그릇은 다릅니다.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들으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의 판단을, 자신의 결론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상대의 말이 들어옵니다. 정약용이 유배 중 다양한 계층의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부의 말을 들었습니다. 농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낙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들음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열린 마음이 정약용에게 강진의 삶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민심서에 담긴 것들이 그 들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백성의 삶을 쓸 수 있었습니다. 들음이 저술이 된 것입니다. 들음이 지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대화에서 먼저 말합니까? 아니면 먼저 듣습니까?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바꾸어 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먼저 물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그 들음이 어떤 말보다 강하게 상대의 마음을 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한다고. 들음이 곧 말이요. 가장 훌륭한 대화는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이에게 마음을 연다고. 들어주는 것이 가장 강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불러라. 이름이 마음의 문을 연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니라.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니라.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자신이 보인다고 느끼느니라. 그 느낌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정약용이 유배 중 가장 먼저 실천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어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낙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려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부였고, 그냥 농부였고, 그냥 아낙네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 이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불린 순간 그 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름을 불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 알미 마음을 열게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자신이 보인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를 본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름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존중인지를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다음에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대화의 온도를 바꿉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름을 넣으면 다르게 들립니다. 이름 없이 건네는 말보다 이름과 함께 건네는 말이 더 깊이 닿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높입니다. 봄이 와서 이름을 불러야 꽃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존재를 꽃 피우는 것입니다. 이름이 불리기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이름이 불린 순간 그 사람이 됩니다. 나만의 사람이 됩니다. 관계가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던 이들의 이름을 부른 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이들이 정약용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성의 실제 삶이 정약용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목민심서 안에 담겼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억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이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마음이 상대에게도 전달됩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려 하지 않은 것이 상대에게 드러납니다. 오늘 만나는 이의 이름을 물으십시오.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만나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어떤 긴 말보다 깊이 닿습니다. 그 이름을 불린 상대가 마음을 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자신이 보인다고 느낀다고, 그 느낌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네라.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1000번의 가르침보다 깊이 닿느니라. 상대를 제대로 보는 자만이 진심 어린 칭찬을 할 수 있다. 칭찬은 상대에게 건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니라. 정약용이 제자들을 가르치며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제자들 중에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이들, 열심히 하면서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이들, 그 이들에게 정약용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칭찬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했습니다. 능력이 아닌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닌 작고 진실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이 제자들을 더 깊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과 가식적인 칭찬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식적인 칭찬은 금방 들킵니다. 상대는 느낍니다. 이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 칭찬이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진심이 아닌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색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은 다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 닿습니다. 오래 남습니다. 힘든 날 그 칭찬이 다시 들립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 그 칭찬이 다시 힘이 됩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상대를 제대로 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상대의 장점을 찾으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칭찬은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것이 진심으로 대단한지, 이 사람의 어떤 노력이 진심으로 아름다운지, 그것을 찾는 자만이 진심 어린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찾으려 하면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칭찬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보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메마른 땅에 내리는 봄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가뭄으로 땅이 갈라져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땅에 봄비가 내립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그 봄비 앞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이 서서히 풀립니다. 촉촉해집니다. 씨앗이 자라날 준비를 합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 그러합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서서히 열립니다. 무언가 자랄 준비를 합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약용은 제자들 곁에서 보았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던 제자가 칭찬 한마디에 달라졌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 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려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려 했습니다. 칭찬이 그 안에 있던 것을 꺼내준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칭찬이 그것을 보이게 한 것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안에 있던 것을 깨우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은 이들이 왜 더 열심히 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 알아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알아봐 줌이 더 잘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들의 어떤 것이 진심으로 대단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찾으려 하면 보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해 주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하지만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1000번의 가르침보다 깊이 닿는다고. 상대를 제대로 보는 자만이 진심 어린 칭찬을 할 수 있다고. 칭찬은 상대에게 건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틀려도 바로 고치려 하지 말라. 상대가 틀렸다고 바로 고치려 하면 마음의 문이 닫힌다. 먼저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끄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니라. 물이 바위를 깎는 것은 힘으로 부딪혀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부드럽게 흘렀기 때문이니라. 대화도 그러하다. 정약용이 유배 중 사람을 이끄는 방식을 두고 한 말입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약용은 바로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이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그 방법이 훨씬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상대가 틀렸을 때 바로 고치려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방어심이 생깁니다.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느낍니다. 틀렸다는 말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 느낌이 마음을 닫게 합니다. 닫힌 마음은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닿지 않습니다. 말은 전달되었지만 마음에는 닿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단단하게 자신의 생각을 붙들게 됩니다. 고치려 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가 보입니다.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이의 생각의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뿌리를 보아야 그 뿌리에서 다른 방향이 자랄 수 있습니다. 뿌리를 무시하고 줄기만 자르면 다시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강물이 바위를 깎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바위에 힘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오랫동안 부드럽게 흐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는 그대로입니다. 강물은 그냥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바위가 조금씩 깎입니다. 강물이 지나간 자리가 생깁니다. 결국 바위에 길이 납니다. 대화도 그러합니다. 강하게 고치려 하면 상대는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이끌면 결국 바뀝니다. 처음에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조금씩 스며듭니다. 그 스며들미 결국 방향을 바꿉니다. 정약용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제자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오면 바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느냐고. 그 생각의 뿌리를 이해한 뒤에 천천히 다른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다른 방향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보면 다른 것이 보인다는 것을, 그 방법이
바로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깎듯 조용히 부드럽게 이끌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화에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체에서 통하는 원칙입니다. 먼저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끄는 것,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변화시키는 것. 그 순서가 바뀌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 순서를 지키면 가장 완고한 마음도 결국 열립니다. 지금 당신 곁에 생각이 다른 이가 있습니까? 바로 고치고 싶은 이가 있습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먼저 들으십시오. 먼저 이해하려 하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그 이해 뒤에 천천히 이끄십시오. 강물처럼 조용히 부드럽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상대가 틀렸다고 바로 고치려 하면 마음의 문이 닫힌다고. 먼저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끄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물이 바위를 깎는 것은 힘으로 부딪혀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부드럽게 흘렀기 때문이라고. 대화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5번째, 말 아끼는 법을 배워라. 말을 아낄 줄 아는 자의 한마디가 1000마디보다 깊이 닿느니라. 많은 말이 오히려 말의 가치를 낮추느니라. 침묵도 대화이니라.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말이 된다. 정약용이 유배 중 가장 깊이 새긴 원칙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억울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해명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만 말했습니다. 그 외의 자리에서는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 필요한 말이 얼마나 묵직하게 들렸는지 제자들은 스승의 말 한마디를 오래 새겼습니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소중했습니다. 드물었기 때문에 더 깊이 닿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왜 대화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까? 많은 말이 오히려 대화를 가볍게 만듭니다. 말이 많으면 어떤 말이 중요한지 모르게 됩니다. 모든 말이 비슷한 무게로 들립니다. 그 안에서 진짜 말이 묻힙니다. 하지만 말이 적으면 다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게 들립니다. 더 귀하게 들립니다. 더 오래 남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줄이는 것이 어떤 말을 줄이는 것입니까? 상대를 판단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말입니다. 침묵이 불편해서 채우는 말입니다. 그 말들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생기는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만듭니다. 침묵이 대화를 막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이 대화를 더 깊게 만듭니다. 상대가 말한 것을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자신이 말할 것을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 침묵 속에서 더 진실한 말이 나옵니다. 깊은 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우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수면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습니다. 돌을 던지면 한참 뒤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 깊이가 우물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소리가 없기 때문에 더 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그러합니다. 그 침묵 속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가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이 사람 안에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자신을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자주 말하는 자의 말보다 드물게 말하는 자의 말이 더 깊이 닿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리가 있어야 말하는 자리가 빛납니다. 침묵이 있어야 말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정약용이 말을 아낀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넘쳤습니다. 억울함도 넘쳤고 하고 싶은 말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쏟아내면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쏟아내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붓으로 담았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 담아둔 것들이 수백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말로 쏟아냈다면 그 자리에서 사라졌을 것들이 담아두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말을 줄여보십시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잠시 멈추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를 물으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닿는 말인지를 물으십시오. 필요하지 않다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해도 됩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가장 좋은 말이 됩니다. 그 줄어든 자리에서 진짜 대화가 생깁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자의 한마디가 천마디보다 깊이 닿는다고. 많은 말이 오히려 말의 가치를 낮춘다고. 침묵도 대화라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6번째, 작별을 정성껏 하라. 만남이 시작이라면 작별은 마무리이니라. 마무리를 정성껏 하는 자가 다음 만남도 정성껏 맞이하는 자이니라. 헤어짐의 말이 그 만남 전체를 결정하느니라. 마지막 말이 가장 오래 남는다. 정약용이 유배 중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을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배움을 구하는 이들이 왔습니다. 그냥 안부를 전하러 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들이 돌아갈 때 정약용은 급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헤어지는 말 한마디를 소중하게 건넸습니다. 오늘 와주어 고맙다고. 오는 길이 멀었을 텐데 수고했다고. 다음에 또 오기를 바란다고. 그 말이 돌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만남보다 헤어짐이 더 오래 기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남의 처음에는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처음이라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는 다릅니다. 그 만남 전체를 담고 갑니다. 함께 나눈 시간들을 담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느낀 것들을 담고 갑니다. 마지막 말이 그 담아가는 것들의 빛깔을 결정합니다. 정성스러운 작별이 만남 전체를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작별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다음에 또 볼 거라는 이유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유로 급히 인사하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그 급함이 상대에게 남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의 헤어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 만남은 좋았는데 헤어짐이 허전하다는 느낌, 그 느낌이 그 만남 전체의 인상을 흐립니다. 반면 정성스러운 작별은 다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길 잘했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작별이 다음 만남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작별이 다음 만남을 만듭니다. 헤어질 때 정성을 다하면 상대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집니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작별이 관계를 잇는 것입니다. 작별이 다음 만남을 부르는 것입니다. 강물이 마지막으로 바다에 닿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오랜 길을 흘러왔습니다. 산에서 시작되어 들판을 지나고 마을을 지나 마침내 바다에 닿습니다. 그 바다에 닿는 순간이 강물의 여정 전체를 완성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깊이 남습니다. 그 마지막이 강물 전체를 기억하게 합니다. 작별이 그러합니다. 마지막 말이 그 만남 전체를 완성합니다. 마지막 말이 그 만남을 기억하게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를 떠나는 이들을 정성껏 배웅한 것이 결국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 이들이 다시 왔습니다. 멀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작별을 정성껏 한 것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작별 하나가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와 헤어질 때 잠시 멈추십시오. 급하게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보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어 감사하다고, 오는 길이 멀었을 텐데 고맙다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 말 한마디를 정성껏 건네십시오. 그 정성이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 남은 것이 다음 만남을 만들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만남이 시작이라면 작별은 마무리라고. 마무리를 정성껏 하는 자가 다음 만남도 정성껏 맞이하는 자라고. 헤어짐의 말이 그 만남 전체를 결정한다고. 마지막 말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대화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말은 기술이 아니니라. 마음이니라. 마음에서 나온 말이 상대의 마음에 닿고 닿은 말이 관계를 만든다. 정약용이 18해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그가 강진에서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권세 없이, 지위 없이, 오직 말로 얻은 마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정약용의 학문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 마음들이 수백 권의 책을 세상에 전하게 했습니다. 말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를 돌아보십시오. 먼저 듣는 것, 이름을 불러주는 것,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것, 틀려도 바로 고치려 하지 않는 것, 말을 아끼는 것, 작별을 정성껏 하는 것. 이 6가지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말이 상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기술로 만든 말은 잠시는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에서 나온 말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닿습니다. 오래 남습니다. 그 남은 것이 관계가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먼저 들어보십시오. 내일은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모레는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보십시오. 그 하나씩이 쌓입니다. 쌓인 것들이 당신의 대화를 바꿉니다. 당신의 관계를 바꿉니다. 씨앗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듯 오늘 건네는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때가 되면 그 뿌리에서 관계가 자랍니다. 원수의 마음도 녹이는 것이 기술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먼저 듣는 진심, 이름을 기억하는 진심, 칭찬을 발견하는 진심, 이해하려는 진심, 말을 아끼는 진심, 작별을 소중히 하는 진심. 그 진심들이 쌓이면 어떤 마음도 결국 열립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마음에서 나온 말이 상대의 마음에 닿는다고. 닿은 말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쌓이면 원수의 마음도 녹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에게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